55, 50 중반에 창업을 했었어요. 공돌이 소리 들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경남벤처기업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IN테코의 김익진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우와! 해외에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위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돈이 없다는 거죠. 은행 가면 그냥 주는 줄 알고 오후 내놔라 하니까 사채업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그 회사에서 같이 이제 망하고 도전 의식이 중요하지요. 젊을 때는 감옥소 말고는 다 해보라.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망해도 나는 이 회사 같이 망하겠다. 성공의 지름길이라. 중소기업으로 오세요. 오세요. 그 가치가 안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지역기업과 청년을 잇습니다. 희망이음 지원사업의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경남벤처기업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IN테코의 김익진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긴 하시던데, 사실은 주식회사 IN테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우리 IN테코 그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공작기계 메이커의 기계를 만드는 분야에 들어가는 이제 장치의 전문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컨베어나 쿨렌터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이 장치를 하는 회사로서 특히 이 주황 집중식 쿨렌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대기업의 이 전체 이 라인을 공장에 신설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 설비를 하면은 기계가 보통 뭐 100대에서 한 1000대 이런 라인을 원샷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급과 절삭률을 이제 필터링 해주는 그 완전 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한 그런 무인 자동화 장치를 하는 그런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현장이 있을 때 그 공장의 이제 기계라든지 설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죠. 기계가 이제 생산 라인을 안 쓰고 원만하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러고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그 필터링 장치를 그 주문자의 그 스펙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뭐 좀 아주 이제 멋진 상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현장이, 우리 이제 산업 현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그 뒤를 받쳐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요, 그 또 특허도 많으시고, 인증도 많으시고, 엄청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탄탄하신 것 같던데요. 어차피 뭐 글로벌 이제 수출을 하고 대기업을 하려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 특수한 기술은 결국은 정부 이제 R&D 과제도 하고 또 자체 이제 기술을 하면서 세계적인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를 내놓고 그 특허 기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필터링에 대한 특허는 상당히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기술력으로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하고 굴지에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함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하고 매출이나 이런 신장을 한 4, 기간은 한 10여 년 됐지만은 3, 40년 이상의 그 업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뭐 3, 4위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네.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저희 IN테코가 지금 2008년 맞을까요? 예. 네, 2008년 창업하시고 지금 한 10여 년 남짓 됐는데
업계 뭐 상사위가 될 만큼. 예, 예, 예. 네. 예. 아무래도 우리 그 대표님의 엄청 숨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9년에 기능 한국인에도 선정이 되셨다고요. 예, 뭐 기능 한국인은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능 한국인이 솔직히 대단한 겁니다. 왜 기능인으로서 뭐 공고 졸업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기능공이라는 이런 그 옛날 공돌이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좀 그때는 그 어렵게 그래도 공고를 가가지고 이제 좀 긍지를 가졌는데 공돌이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 전문 대학이나 이제 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기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나오면 이제 기능사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좀 이제 의지를 갖고 뭐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주경 야독을 해가 이제 전문 대학 가고 이제 정규 대학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까지 가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기능공에서 기능사가 되고 기사가 되고 뭐 기술사가 되고 기능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한 사람 또 경영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명씩 그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그 기능 한국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명.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명 네, 선정을 그러면 1년이라고 해도 한 네. 12명 정도 되는. 네, 1년에 12명이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핵심 인재이지. 예, 예. 인정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그 면면이 느껴지는 게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난 시간을 보내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창업하는 과정은 좀 어떠셨어요, 대표님? 창업 과정은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중소기업에 나와서 중소기업을 뭐 적은 기업을 상당히 중견기업까지 이제 키우고 그런 것도 이제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그 열정과 주인 의식을 갖고 이제 도전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이제 뭐 이제 창업을 이제 한번 이제 꿈을 이제 이루어 보겠다 해가지고 원래 어렸을 때 이제 공고를 선택했을 때부터 이제 CEO가 되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이제 꿈은 뭐 이병철 회장이라서 삼성, 정주영 회장 이렇게 됨으로 되는 게 이제 꿈이었죠. 이제 그런 꿈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가져가지고 제가 그 50 중반에 창업을 했었어요. 창업을 했지만은 이제 그 과거에도 나무 직장도 내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오직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서 이제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런 신뢰와 믿음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성장할 수 있었고 거의 이제 그 짧은 기간에 그 바탕과 이제 세계적인 그 수출과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는 거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같이 이제 밤잠을 이제 마다하고 열심히 한 그런 그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안 쳐드릴 수가 없어요. 와,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방금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입사해서 신입사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가셔가지고요. 참 지금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다들 뭐 대기업 가고 싶어요, 공기업 가고 싶어 하셨는데 대기업에 계셨던 그 또 가지고 다시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셔서 그 중소기업을 또 중견기업으로 키워내시고 그리고 다시 창업을 하셔서 또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시는 것까지 정말 이렇게 저 혼자 듣기엔 아까운 정말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뭐 대기업에 제가 계속 있었다면은 이런 사업과 이렇게 못 했었을 겁니다. 그 중소기업은 그 여러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대기업만 선호할 필요가 없이 중소기업에 와서 자기의 그 뜻을 펼치고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제 향후에 그 CEO가 될 수 있고 경영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오히려 지름길이라 저희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괜찮다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다양한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또 창업을 하실 때까지 사실은 요즘 스타트업 많이 하지만 예, 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짜 중년이 넘어선 나이에 하셨다 보니까 사실은 그 10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거고요. 또 지금의 우리 아이엔테코가 있을 수 있는 또 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키워내셨잖아요. 그때 제가 보니까 품질 경영이다라고 해서 품질 방침 또 환경 방침이 따로 있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품질 이제 방침은 우리가 이제 그 공장 라인을 전체를 이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의 품질이 뭐 사소하게 이제 문제되면은 공장 전체 라인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면 생산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품질 하나는 이제 그 무인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이제 품질 방침에서 품질 관리를 그 믿음과 신뢰 줄 수 있도록 이제 기술력으로 또 이런 품질을 해야 되고 또 그 환경 방침은 요즘은 이제 결국은 환경 그 규제도 있고 또 환경에 그 맞게 친환경적으로 이제 이런 그 방침에 의해서 이 기술력을 이어가지고 품질도 돼야 되지만은 환경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접목해가지고 이 설비를 이 장치하기 위해서 경영 마인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품질만 잡기에도 힘들 것 같고 환경만 잡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 품질하고 환경을 같이 잡으려면 좀 힘들거나 특별히 이런 점이 참 어렵기는 했었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있어도 그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상품화 가치가 없고 또 우리가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술력으로 뭐 당연히 해내야 되는 뭐 그런 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표님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뭐 짧은 기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사업이 또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정 사이사이에. 예, 뭐 창업을 해가지고 뭐 그냥 그 애 놓으면 뭐 그냥 크는 게 아니듯이 창업 초기에 제가 2008년 6월달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 10월달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이제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암담한 이제 그런 이제 속에서 제가 창업을 3명이 시작했어요. 3사람이. 3사람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솔직히 뭐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뛰자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대기업에 이제 그 라인을 기술적으로 그 영업을 이제 아까 브레키트라는 걸 이걸 원래 도입을 개념으로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뭐 저 유럽 쪽으로 일본 쪽으로 뭐 출장 다니면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그게 이제 가격도 비싸고 또 나중에 메인터넌스에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은 도전해가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이제 수주를 해라. 그 수주가 한 20억이 돼요. 그래가 그걸 이제 20억을 수주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찌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려니까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죠. 운전 자금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돈은 이제 생산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이제 노크를 했지요. 돈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은행 노크하기 전에 이제 시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자금을 이제 5억을 신청한 5억이 덜렁댔어요. 5억을 이제 시에서 이제 혜택을 이제 시자금을 받으러 저는 이제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인데 이제 은행하고는 이제 좀 직접적이나 기술적인 거 하고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럼 이제 시자금이 돼서는 그 은행 가면 그냥 주는 줄 알고 5억 내놔라 하니까 그 재무제표를 가오라 하더라고요. 3년 재무제표 이러고 그런 거 창업한 지 금방인데 그렇죠. 재무제표가 없지요.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장은 작아냐? 작아 공장 아니다. 임대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 이거라. 저게 시자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면은 준다. 그러면 그 간단하네. 그럼 신용보증서를 이제 또 신청해가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제 5억짜리 이거 신용보증서를 끊어달라니까. 재무제표가 온나 뭐 하러 또 똑같은 이야기 은행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그 팀장이 그럼 뭘 보고 해주느냐.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해가 이런 그 중소기업이 이런 그 국가기관 기업체에 이제 20억을 수주했다면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20억에 이 기술이 있는 거 5억도 신용 뭐 해주면 이게 무슨 신용보증기금이냐. 이거는 그럼 뭐 신용보증기금 아니고 뭐 사채업자냐. 그 신용보증 해줘라. 그러면은 현재 이런 수준에 창업을 해가 이런 기술과 이런 수주하는 걸 비교를 해봐라. 우리는 제3급이다. 우리 최고인데 그 신용을 충분히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팀장이 또 적극적으로 본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이제 3억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원래 3천만 원만 밖에 안 된다는 3억을 받고 2억은 내 또 개인 신용으로 뭐 이래가지고 그래 5억을 해가 그 이제 20억을 이제 원만히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 해서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죠. 그런 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업체에 이제 등록과 이제 거래를 하는데 상당한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떤 운이 좋았고 이제 도와준 덕분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신용보증기금을 상당히 감사히 여기고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게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님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과정도 지금 듣고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혹시 그 중소기업에 입사하셔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없을까요? 많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제가 이제 한국중공업에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중소기업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회사에 갔었는데 그 책임자로 갔는데 이거는 뭐 그 우리 그 다니던 회사의 한 부서보다도 이 형편이 없는 그 말이 이제 책임자로 갔는데 완전히 나주를 현장에 작업하고 밥으로는 준비하고 그 회사에서 365일 동안 열흘밖에 못 나고 제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왜냐하면 대기업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대기업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끝이다. 그래서 365일 동안 열흘을 쉬고. 혹시 그 열흘이 추석 설 아닌가요? 네? 추석하고 추석, 뭐 명절, 일요일, 뭐 학휴가 다 해가 열흘밖에 못 놀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밤 11시, 12시 퇴근하고 그렇게 그 회사를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웠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방산품을 이제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모사하고 뭐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모사에서 이제 나를 그 책임자가 왜 임원이 부르더니만은 그 회사의 이 핵심을 당신이 해라. 당신이 이제 물량을 줄게. 뭔가 인정받으신 거죠. 네. 신뢰. 근데 그거는 이제 도저히 제시가 할 수 없는 걸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혹했지요. 혹한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회사에 이제 그 회사를 키우고 이제 공장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을 들고 나온다는 게 말이 쉽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도와주는 거는 감사한데 도저히 내가 뭐 벼락부자가 되는 한에 있어도 의리를 버리고 신의를 버리고 그 회사는 내가 안 하면 이건 어차피 드러낸다. 그 대신에 이제 비밀을 지켜달라. 비밀을 지켜줄 때니까 그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진짜 감사하지만은 나는 돈보다는 신의와 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망해도 나는 이 회사 같이 망하겠다. 진짜. 그래가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빠지고 또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가 결국 그 회사에서 같이 이제 망하고 나왔었어요. 아니 그 회사는 말겠지만 지금 얘기도 먼저 읽으셨는데 그런 이제 과정도 이제 실제로 있었고 또 그 다음 회사는 또 뭐 이제 아주 형편없는 회사를 이제 크게 이제 열정적으로 키운 사례도 있고 뭐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롤모델이십니다. 롤모델. 모두가 원하는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인재셨네요. 진짜. 네. 경남에 모두가 탐내고 싶어하는 인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경남의 인재의 청년들이 저같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다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365일 중에 열흘만 쉬어야. 근데 그 있더라고 요즘은 다 바보 같아요. 지금 지금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내 시대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믿음과 신뢰만 좀 만든다. 그래도 저는 만약에 제가 사는
사는 그 삶 중에 뭐 한 1년 365일 뚝 떼가지고 열흘만 쉬고 일해라 저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저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싫어합니다. 제가. 네. 아, 네. 그러면 우리 그 사실은 제가 듣기로 지금 10년 안에 회사를 이렇게 키워오실 만큼 참 바쁘신 와중에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남 벤처기업협회 회장직까지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예, 이건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일하는 걸 좋아했고 상당히 부지런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 이제 이 동네에 시골에서 뭐 아주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품앗이도 할 정도고 남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열심히 또 뭐 대기업 다닐 때나 중소기업 다닐 때도 어떤 거 도전적이고 이제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중소기업 가도 제가 가면은 3년 안에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짧은 기간에 회사를 이제 했고 또 기회가 돼 가지고 뭐 저희들 벅차지만은 이제 뭐 이제 그 회사 연예계 이런 거 봐서 경남 벤처기업이 그 기업체가 한 1,800개 업체 되고 전국이 지회가 있고 저 본회가 있는데 그런 어떤 좋은 그 기회에 아까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창업하는 이 강소기업들을 이제 지도도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봉사하는 뭐 그런 기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그래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죠. 뜻을 이제 충분히 못 이뤘고 아무래도 예, 예, 그런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예, 만남은 예, 조금 이제 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좀 역할을 못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면서 그 우리 저 중소기업들이 해결 못 하는 걸 직접 뛰면서 해결해 준 이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 회장님? 한 업체는 이제 선박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회사가 좀 어려웠었어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수주를 하면은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도 있고 뭐 중도금도 잔금이 있는데 계약 이행 보증을 끊어야 돼요. 근데 신용도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서울보증법에서 이제 보증서를 안 끊어줍니다. 그게 그러면 안 끊어주면 이제 신용보증에 이제 보증서를 이제 해가지고 끊던가.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떨어지니까 연체가 돼가지고 신용보증금도 안 된다. 은행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제가 뭐 개인의 능력은 없고 경남벤처협회 회장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갖고 중기청장도 만나고 뭐 이래가 이제 신용보증기금에도 일하고 이래가 그 기업은행도 이제 지점장도 만나고 그래가 이제 그 기업은행 신용보증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서울보증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원만히 해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예, 예.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마 그런 또 노력을 하시는 와중에 또 막 애를 쓰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경남 벤처기업협회는 어떻게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 뭐 스타트업도 가입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어떤 그 요즘은 또 법이 바뀌 가지고 벤처기업의 그 직종이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입은 되고요. 이제 정규직 이제 협회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제 회원사로 들어오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이제 이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이제 다양한 업종이 이 가입이 되면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증서를 받으면은 그 상당히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혜택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걸 뭐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도 협회 노크를 한다면은 항상 이제 그 스타트업이든 이제 뭐 이제 창업을 한 업체들이 벤처기업에 이 방문을 한다면은 그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많은 경험과 또 벤처기업 협회 회원사들의 그런 노하우를 이 같이 이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조직을 이렇게 경영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견인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경영을 하시면서 그 인재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래 진짜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인재가 좀 이제 인재를 이제
채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대기업에 다 가고 뭐 그거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왜 인재가 뭐 하느냐 대기업한테 월급 주고 뭐 후생 복리 되면 되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인재는 많습니다. 그 인재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회사에 이 전략적으로 그 인재를 유지하고 있도록 중소기업이지만은 후생 뭐 이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전세금을 뭐 이제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인재를 가져가고 또 뭐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가장 이제 신뢰 이제 그 도전과 신뢰와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인재들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기업이 이제 키울 수가 없겠죠. 그런 헌신적으로 하는 인재들도 뭐 중소기업도 상당히 있고 또 그런 그 인재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저희들 회사도 뭐 그런 계기에 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들으셨나요? 우리 아이엔테코는 학자금도 주고 네.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경남의 젊은 인재라면 진짜 회장님 곁에서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냥도 막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뭔가 내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능력이라고 할까, 역량을 갖추면 좋을까요? 그 역량은 뭐 요즘 다 역량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지가 문제겠죠. 이제 좀 요즘 친구들은 좀 어떤 개인주의와 이 조직에 좀 잘 이제 융합이 못하는 거하고 또 이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지 이제 향후에 내가 뭐 CEO가 된다든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금은 현재 보잘것 없지만은 좀 이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게 좀 친구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의지력과 또 어떤 향후에 목표와 이제 도전을 확실히 한다면은 자기가 인재로서 인재는 그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그런 이제 내가 인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든 안 보든 하여튼 열심히 성실히 한다면은 인재로서 클 수도 있고 어떤 그 가치를 자기가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남이 안 보는 곳에서까지 열심히 그냥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보는 데서 해도 표시가 좀 날까요? 그 이제 인재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기식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치성이 떨어지지요. 원래는 이제 음지에서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든가 이래 하는 것도 뭐 보여주기식보다는 모르게 이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사장이 보든 뭐 누가 보든 스스로 이제 자기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래 보통 그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뭐 핑계를 대고 그다음에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많아요. 조직 문화에서는. 근데 이거는 내가 먼저 하겠다. 뭐 이제 그 일에 대한 욕심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보통 뭐 가능하면 이제 힘들게 내가 해보이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훌륭한 인재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 제 경우 같은 거는 솔직히 남이 하나 하면 나는 세 개를 하고 뭐 알아주든 뭐든 이제 또 알아주도록 안 알아주면 알아주도록 열심히 했고 또 결국은 이제 못 알아주면은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하고 떠나서 그 방법을 찾고 이제 떠나서 이제 알아주는 데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말씀 중이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참 인상 깊었던 게 하나를 하면 세 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주는 것 같으면 알아줄 때까지 더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이 그래도 안 되면 떠나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 역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뭐 지금 우리 이제 많은 경남의 인재들이 같이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경남의 인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좀 선배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청년들이 요즘은 다 그 유능하고 다 인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전 의식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결국은 도전하는 자에게면은 그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손을 잡아주니까 그런 어떤 이 좀 젊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젊을 때는 과목수 말고는 다 해보라, 다 경험해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우리 회사에 뭐 대학 졸업해도 제가 들어오면은 현장에 3개월 일하라 합니다. 현장을 알아야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아까 뭐 저 스타트업을 뭐 이제 창업을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하기 전에 자기 적성과 자기 경험을 이제 겪고 창업을 한 게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겪어보는 게 상당히 좋고 또 이제 그런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길을 도전한다면은 그 청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항상 그 이제 그 선배들이나 이제 한 데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이 사업을 해야 성공해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은 절대로 이제 안 되니까 내만은 내가 이게 과연 이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창업이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남 하라 그런다 하고 뭐 정부에서 돈 5천만 원 주니까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창업을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동안 그 회사에 경험을 쌓아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이 창업을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님 그런데 사실 아까 왜 물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또 요즘 친구들이 물어보면 조금 이게 귀찮아지진 않으실까 또는 바쁘신 와중에 괜히 내가 물어보는 게 선배에게 또는 상사에게 폐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 자꾸 이제 물어보고 그래 해야 자기가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뭐 상대가 뭐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노크를 해야 되죠. 처음에 가서 그 해가 이제 노 한다고 이제 안 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끝이니까 결국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계속 물어봐라. 묻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의 그런 이제 끈기와 이제 의지가 실제 중요하죠. 자기가 그런 그 어떤 노력 없이 또 쓴맛을 안 보고 그 뭐 이제 뭐 잔소리 들어도 이제 그걸 이제 자기의 오히려 경험 그 좋은 그거로 하고 이래 노력한다면은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자, 다들 원한다면 뭔가 키우고 싶으시다면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두드리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멈칫멈칫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주식회사 IN데코 김익진 대표이사님을 뵈면서 뭔가 참 그간의 어떤 세월이 뵙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시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모든 우리 경남의 인재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하신 지 사실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업계의 3, 4위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창업 시간 그 이전에 있었던 중소기업에서의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 노력,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들으셨죠? 우리 경남인재 중소기업으로 오세요.